대체적인 어떤 그 이제 교수님 생각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또 여전히 이쪽 그 뭐 이번 그 지방선거 결과와 그다음 지난 대선 아까 방금 말씀하셨처럼 쇄신을 먼저 하고 변화 혁신을 먼저 뭐 뼈를 깎는 먼저 우리 자성과 그다음에 반성과 그다음에 네. 쇄신을 먼저 이룩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쇄신의 핵심 그 선거 패배 책임은 곧 누구냐라는 전 지도부라고 볼 수 있는 뭐 이재명 당선인,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또 지금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 세 명에 대한 어떤 그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많은 이쪽 그 보수 언론 포함해서 대부분의 언론이나 이쪽에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 그러면 지금 이재명 그 이제 원내로 들어왔지만 정작 당신이 그 책임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갑자기 쇄신을 할 수 있으면 쇄신 되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또 비판을 또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책임지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의 책임은 뭐냐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금 이제 당선인은 특별히 물러날 자리를 가진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의원직을 사퇴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 네, 그렇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윤호중, 박지원 두 분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모두 다 사퇴를 했으니까. 비대위는 그 책임지는 모습, 그 책임지는 방법이겠죠. 네. 두 번째 그러면 책임지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책임 있게 당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러면 자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렇게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당 의원은 3명으로만 있겠다. 네. 그럼 당은 어떻게 될까요? 당이 그러면 정말 당내의 인사 중에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 사람이 돼서 당 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죠. 거대 야당인데 그 거대 야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리더십의 부재가 되게 크죠. 그렇죠. 근데 네.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면 자 보세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은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선거 과정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이 실수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나요? 없어요. 예를 들면 비대위는 분명히 문제가 책임이 있어요. 거기는. 네.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또 갈등 일으키고 하나로 묶지 못하고 네. 두 번째 성비위 문제. 그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대위 갈등 문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소위 그리고 사실 이것도 그래.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선거 바로 앞두고서 네. 여기에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그 원론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시기적으로 과연 그때가 맞았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 그게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지도부가 갖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지금 후보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나중에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것이 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선거에 패배했다는 논리예요. 네. 근데 그러면 정말로 그랬나요? 제가 반대로 얘기해서요.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럼 민주당이 이깁니까? 그럴 가능성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안 했으면 그럼 민주당이 인천도 이기고 경기도도 이기고 서울도 이깁니까? 아니면 지방에 있는 권력들이나 시의원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경기도도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논리를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만약 이재명가 출마를 안 하고 다른 분이 뭐 경기 계양 인천 계양에 나오시고 네. 이랬을 때 그때도 이겼을까 떨어졌을까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얘기의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가정법상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구도적으로 보면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그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 과정도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정말 그 얼마나 싸웠습니까 내부적으로. 정말로 예.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가
그 민주당 그 진짜 그 지도부의 리더십의 공백이 그렇죠. 전형적으로 드러난 드러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도 서울시장 후보를 나서지 않으려는 근데도 그 시간을 송영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사실은 송영길 후보가 나중에 또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나오게 됐잖아요. 선거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기간도 얼마 없었고요. 줄었죠. 네, 시간도 줄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그 당시 그랬잖아요. 전 대표도 뭐 누구든 나와서 경쟁하자. 처음에는 배제시켰어요. 네,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제시켰죠. 나올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려는 사람 없는데 네. 오세훈 후보하고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중량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네. 배제하고 누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 이낙연 전 대표는 나오신다는 말도 안 하고 안 나오신다 그러고 그렇죠. 뭐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네. 그렇게 시간 질질 끌다가 실패하고 지도부가 그래서 또 욕 먹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도부가 그렇게 해서 선거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쉬운 게 서울시 그 여러 가지 평가,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의 평가 중에 하나가 저도 뭐 일정 부분 다 그 민주당 패배에 대한 어떤 그 뭐 쇄신과 그런 책임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그 서울시 평가에서 송영길 후보가 이제 약 그 오세훈 후보의 큰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네. 그 반면에 이제 일부 그 구청장들 구청장을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선전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송영길 후보 공격으로 쓰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구청장 결국은 그 바닥은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한 것 자체가 민주당 그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내지는 이제 그 지도부의 실패 패착이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송영길 후보가 그럼 경선을 안 하고 혼자 전략 공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선 다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뽑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에서 얼마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오는 네.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안 네. 나오겠어요?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이번 선거는 진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서겠냐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근데도 나서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 나오려고 했고 누군가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영길 전 대표를 그냥 공천했다. 네. 그러면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나섰습니까? 안 나섰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나서라고 하는데 안 나서셨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서 왜 송영길 전 대표를 했냐고 얘기하면 네. 그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진짜 교수님의 어떤 말씀에 공감하시고 좀 커피 한 잔 잠깐 드십시오. 예. 흥분해가지고 흥분하셔가지고 네. 네. 잠깐 댓글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또 댓글도 남겨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최준 네. 교수님 인기가 너무 아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무지개님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최진봉 교수님 한 자리 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 벌써 아닙니다, 자리를 아닙니다. 만들어 주시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네. 그 초이스님은 민주당 정신 차려 그리고 네. 그 박지원 당 대표 얘기도 좀 나오죠.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제 사퇴하셨지만, 네. 그렇죠.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그런 혁신안 발표한 내용. 내용은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용 네네.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건 뭐 그 제안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그건 민주당이 앞으로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시점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지원 그 위원장의 어떤 그 발표 시점이 시점. 네. 선거를 바로 앞두고서 또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약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발표하는 과정과 전후에 네. 또 그 그렇죠. 논의가 안 끝났는데 그것이 불거지는 과정도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그렇죠. 매끄럽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대위의 갈등으로 비춰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러면 비춰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실망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보고하고 이런 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일주일 안에 이거 다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5가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선거를 앞두고서 그것도 바로 그렇게 해서 박지원 위원장의 이제 그런 시점을 잘못 잡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뭐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5가지 문제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면 그 부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민주당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퇴하면서 자신이 이제 뭐 어떤 향후에 어떤 역할 내지는 뭐 롤 민주당 내에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또 뭐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뭐 크게 민주당을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하여튼 네. 남아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은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네. 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음. 그 일부 지지층에서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이제 네, 실망감, 약간, 반감 네. 있는 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은 지금 이제 두 사람을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박지원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네. 민주당 일부는 이재명 후보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양상이에요. 네, 네. 근데 선거 끝나고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보수 신문은 그렇게 하겠죠.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를.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본인은 책임 없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민주당 다른 의원들은 책임 없나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 책임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아니 그 네. 지방선거 패배에 정당의 모든 소속 의원들이 열심히 안 뛰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또 뒤에서 총질했으면 그것도 잘못한 거고요. 네. 또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이나 하고 제대로 돕지도 않고 한 마음으로 모아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잘못 없다. 당신들이 나서서 했으니까 당신들이 다 책임져. 모든 희생양을 두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탓할 때가 아니고요. 네. 모두 다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변화를 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돼요. 지금 누구를 탓할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네.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어떤 그런 그 의원들의 어떤 뭐 그 발언들? 워딩들이 막 나오고 그렇죠. 또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저 양문석 전 네, 양문석 그 전 경남도지사 후보. 네. 그분이 이제 어떤 또 당신도 이제 보다 못해서 또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지금 그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 어떤 그 취지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함께 사과하고 바뀌겠습니다라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당을 바꿀까에 더 집중해야 돼요. 네. 지금 누구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게 계파 싸움의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들 계파에 유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좀 심하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좀 제 네.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래 잘 하나 지켜보자. 졌어.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네. 같은 편끼리. 아니 무슨 국민의힘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니까 꼴커니 잘 됐다. 이제 한 건 잡았네? 그러면서 공격하는 꼴이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 할 일입니까?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양문석 전 그 후보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 어제 오늘 사이 이 분란처럼 보이는 또 그렇게 조장이 됐든 하여튼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 험지에서 정말로 후보로 뛴 민주당 그 많은 지역의 일꾼들은 지금 정말로 엄청난 패배감에 그렇지. 빠져 있고 맞아요. 실망감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오히려 다른 이유로 이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정말로 험지에서 뛰고 정말로 했던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아니란.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정말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네. 그걸 이용해서 본인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상대 진영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 해당행위라고 생각해요. 해당행위.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대체 뭔가요? 자기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민주당이 몰락하면 자기들은 국회의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번은 계속 하겠죠. 1년 몇 개월 남은 거는 네. 다음번 선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남은 한 1년 6개월 이 기간 아무리 선거도 없고 네, 그렇죠. 정말로 이제 그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그 거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오히려 지금 같은 분란과 어떤 분열과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거죠. 정말 그쪽에서 원하는 보면. 예, 그럼요. 계속 원하는 방식으로 예, 예, 예. 가는 네, 알겠습니다. 자.